60세가 넘으면 몸은 점차 미세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에 약간의 마비감이 느껴지고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가 무겁고 뻣뻣해져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나이가 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종종 우리 몸의 콜라겐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콜라겐은 우리의 관절, 신경, 그리고 근육을 지지하는 중요한 구조 단백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가 되면 체내 콜라겐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손과 발의 저림, 피로, 그리고 관절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콜라겐을 보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를 자주 먹으면 콜라겐이 잘 생성되어 관절과 근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피부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비타민 A도 포함되어 있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하여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을 지키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파프리카는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케일입니다. 케일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피부와 관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채소는 콜라겐을 보충하고 노화로 인한 피부 탄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리코펜이 풍부하여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이 성분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일곱 번째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와 관절 건강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자연적인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콜라겐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의 유황 성분은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8가지 콜라겐이 풍부한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손과 발의 저림, 피로, 그리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화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건강 습관들이 우리 몸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60세 이후에 반드시 섭취해야 할 콜라겐이 풍부한 8가지 채소를 효능에 따라 8위에서 1위까지 소개합니다. 이 채소들은 비싼 수입 식재료가 아니라 매일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식품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채소들은 관절의 힘을 회복시키고 신경 기능을 복원하며 피로한 다리를 다시 힘차게 만들고 손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세 번째 채소는 그 효과가 매우 놀라운데 실험 결과에 따르면 몇 주 만에 신경 통증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가락이 저리거나 무릎이 약해지거나 다리가 느리게 움직이는 증상이 나타나셨다면 이 비디오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란에 당신의 불편함이 주로 손에 있는지 다리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주 간단하고 과학적인 건강 조언을 공유하여 더 쉽게 움직이고 몸을 더 강하게 만들며 나이가 들어도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00세를 위한 길에서는 건강 지식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장수와 평온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8위 채소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냉장고 속에 있는 바삭한 식재료로 하루에 필요한 콜라겐 활성화 비타민을 150% 이상 제공하는 이 채소는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이 다채로운 색상의 채소는 여러분이 주방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지만 관절과 신경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외관이 선명하고 식감이 아삭아삭해 종종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쉽게 포함되지만 60세가 넘으면 무릎 통증, 손가락 마비 또는 관절 뻣뻣함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흔한 채소가 몸에 어떻게 기적 같은 역할을 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왜 빨간 파프리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바로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영양소로 사실 생 파프리카 반 컵만으로 하루 필요한 양의 15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60세 이후로 우리 몸의 콜라겐 합성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 과정은 더딘 속도로 진행되며 거의 멈출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마치 엔진의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아미노산을 강하고 탄력 있는 콜라겐 섬유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콜라겐 섬유들은 관절, 혈관, 신경 외피뿐만 아니라 피부, 건, 인대 등도 지지합니다. 2020년에 발표된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섭취가 높은 노인들은 더 강한 손힘과 더 빠른 보행 속도, 그리고 낮은 염증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비타민 C는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돕는 것 외에도 이미 있는 콜라겐 구조가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특히 무릎, 발목, 손목 등 오랫동안 사용된 부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빨간 파프리카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자연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과 신경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바로 관절의 뻣뻣함, 화끈거림, 그리고 장시간 앉았다 일어날 때 느껴지는 불편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능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하면 비타민 C의 대부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딥소스에 찍어 먹거나 샌드위치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리할 경우 마지막에 넣어서 영양소를 더 많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C의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이 작은 변화는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몸속 콜라겐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관절을 더 유연하고 통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릎이 살짝 아프거나 손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졌을 때 통증 약을 찾기 전에 냉장고에서 신선한 빨간 파프리카를 꺼내보세요. 때로는 가장 간단한 음식이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7위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콜라겐 회복과 신경 통증 완화, 관절 보호에 매우 중요한 녹색 전사입니다. 시금치가 왜 60세 이후에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마그네슘입니다. 이 자주 간과되는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상의 60%가 마그네슘 결핍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 신호 전달을 유지하며 콜라겐 생성을 돕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2018년 생물 밀양 원소 연구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가 높은 노인들은 결합 조직이 더 탄력 있고 좌골신경 압박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다리가 찌릿하거나 손이 저리다면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마그네슘은 자연스럽고 쉽게 흡수되므로 노인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넷째, 자연적인 질산염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시금치는 자연식이 질산염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고 관절과 신경이 충분한 비타민 C, 산소, 아미노산을 공급받지 못해 콜라겐 생성과 복원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2019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에 시금치를 섭취한 노인들은 근육의 산소 공급 능력과 걷기 지구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어떻게 먹으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시금치의 장점은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를 최대한 보존하려면 생으로 샐러드로 먹는 것이 좋고 루테인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하려면 올리브 오일로 살짝 볶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를 레몬 주스와 함께 넣어 아침에 자연적인 콜라겐을 보충하는 스무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프나 스크램블 에그, 볶음 요리를 할 때는 마지막 단계에서 시금치를 넣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인
빨간 파프리카나 감귤류와 함께 먹으면 콜라겐 생성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시금치는 단순한 건강 채소가 아니라 자연이 제공하는 콜라겐 회복 도구입니다. 시금치는 섬유화 세포를 재활성화시키고 콜라겐 구조를 보호하며 관절과 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마비, 무기력, 뻣뻣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오크라입니다. 만약 관절이 뻣뻣하거나 손가락을 구부리기 어렵거나 주먹을 쥘 때 뻑뻑함을 느낀다면 오크라는 당신이 간과해온 콜라겐 보호자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크라의 약간 미끈한 질감 때문에 피하지만 오크라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회복 채소 중 하나로 관절 건강, 신경 보호, 그리고 콜라겐 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크라의 힘은 그 풍부한 점액질에 있습니다. 이 점액질은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절 표면의 보호층을 형성해 체내 윤활액 기능을 모방하고 연골을 윤활시켜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관절은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워지며 염증이 동반되는데 이는 통증의 원인입니다. 다행히도 오크라는 페클린, 라몬갈락토오스, 폴리페놀 같은 천연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연골 손상을 줄입니다. 2021년에 약용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크라 추출물이 관절 염증을 현저히 낮추고 결합 조직의 콜라겐 밀도를 높였으며 동물 실험에서 손상된 연골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무릎 약화나 손발 저림을 겪는 이유는 단지 근육 손실만이 아니라 체내 관절과 신경 조직에서 콜라겐 지지대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크라는 이러한 연조직 회복 과정을 직접 지원해 몸이 다시 유연하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오크라는 그 이상의 영양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크라는 비타민 K가 풍부해 칼슘이 관절에 쌓이지 않고 뼈에 제대로 침착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 중요한 효소를 활성화하며 망가는 프로린을 합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프로린은 콜라겐의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협력하여 작용하지 않으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콜라겐은 제대로 재구성되지 않습니다. 오크라는 또한 케르세틴과 다른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신경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손발 저림, 화끈거림 또는 힘 부족을 겪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신경 퇴화 때문만이 아니라 결합 조직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크라는 이러한 퇴화를 지연시키고 신경과 콜라겐 구조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아프며 잡는 힘이 약해질 때 오크라를 평범한 채소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에서 제공하는 콜라겐 회복 시스템으로 당신의 관절과 신경 건강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섬유 구조를 보호하여 염증, 관절염 또는 순환 불량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합니다. 브로콜리는 또한 신경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발 저림, 다리의 화끈거림 또는 팔의 찌릿함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브로콜리는 신경 주변의 산화 손상을 줄여 신경 신호 전달을 개선하고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콜라겐이 당화되어 조직이 뻣뻣하고 취약해져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브로콜리는 간접적으로 조직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볍게 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 속의 설포라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 주스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볶음, 수프 또는 구운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팁 하나, 요리 후에 겨자 씨, 가루를 뿌려주면 겨자 효소를 다시 활성화시켜 브로콜리의 회복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의 통증이 자주 발생하거나 손에 힘이 없고 관절 운동이 예전 같지 않다면 브로콜리를 매일 식탁에 올려보세요.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신경을 보호하고 관절을 수리하며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천연 음식으로 활동력과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비트입니다. 만약 걷는 동안 다리가 차갑고 무겁거나 찌릿함을 느낀다면 문제는 근육이 아니라 순환과 콜라겐 시스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비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채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모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콜라겐 생성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조직 복구가 지연되고 무릎에서 손끝까지 기능이 점차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는 바로 이 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비트가 효과적인 이유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일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운반 능력을 개선하며 영양이 깊은 조직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19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매일 마신 노인들은 하체 혈류가 약 21% 향상되었고 걸음걸이 지구력도 증가했으며 허벅지 근육의 활성도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혈육에서는 비타민C, 아미노산, 구리, 아연과 같은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들의 전달을 촉진합니다. 60세 이후 미세순환장애는 무릎 통증, 발가락 저림, 종아리 무거움에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비트는 이러한 상태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에 포함된 비트루빈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콜라겐 파괴를 방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과도한 노인들은 근육퇴화, 연골 마모, 신경 손상을 겪기 쉬운데 비트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조직의 복원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비트는 또한 엽산을 제공합니다. 엽산은 세포 갱신, 피부 복구, 관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져 이 염증 지표가 콜라겐 구조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비트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굽거나 찌는 것입니다. 끓이면 영양소가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비트 주스를 마시거나 생비트를 갈아서 샐러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나 레몬과 같은 감귤류와 함께 먹으면 질산염 흡수와 일산화질소 방출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가 갑자기 나이가 들고 발가락이 저리거나 관절 치유가 느려지며 다리가 피곤하다면 비트가 당신의 활력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는 순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체를 지탱하는 콜라겐 통로를 재건해 다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신경을 더 민감하게 하고 관절을 더 유연하게 만듭니다. 매주 몇 번씩 섭취함으로써 혈액은 조직에 오랜만에 복구의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소는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다소 특이해 보이지만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콜라겐 재생 채소 중 하나이며 많은 노인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주 관절이 뻣뻣하고 건이 긴장되며 손발이 찌릿하다면 해조류가 당신의 몸에서 부족한 영양소일 수 있습니다. 해조류의 독특한 점은 그것이 단순한 녹색 식물이 아니라 결합 조직을 지지하는 희귀 미네랄과 독특한 식물 화합물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콜라겐 합성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구리, 망간, 아연 같은 미량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해조류는 이러한 중요한 효소, 보조인자를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며 이는 콜라겐 섬유를 시작하고 올바르게 조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부족하면 관절은 뻣뻣해지고 건은 건조해지며 신경은 노출되어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다수의 연구가 해조류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해양약물과 국제생물 대분자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 다당류, 특히 카르가나는 섬유화세포 활성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며 조직 염증을 줄입니다. 특히 관절과 신경 경로 주변에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해조류와 갑상선.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해조류는 아이오딘이 풍부하여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갑상선은 신진대사, 조직 복원, 치유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경미한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에 있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근육경련, 저림, 상처 치유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는 이러한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콜라겐과 결합 조직의 재생을 위한 필요한 신진대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메가, 3 지방산, 식물 스테롤, 독특한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탄력, 관절 유연성 및 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 추출물을 섭취한 노인들은 4주 만에 건조한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관절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조류를 어떻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저염 건조 해조류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김, 해조류 스낵 또는 소금과 기름이 없는 건조 해조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갈아서 수프, 샐러드 또는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맛을 거의 느끼지 않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몇 번씩 섭취하면
손가락, 무릎, 허리 등에서 쌓인 콜라겐 손실을 서서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밤에 손이 뜨겁거나 걸을 때 무릎에서 마찰 소리가 나거나 다리가 불안정하다면 바다에서 온 작은 식물이 바로 당신의 몸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조류의 맛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기회를 주면 됩니다. 사실 해조류는 장 건강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결합 조직을 내외부에서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보기에는 섬세한 반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수리하는데 가장 유효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관절이 느슨하거나 피부가 처지거나 다리와 손에 화끈거림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체내 콜라겐 구조가 분해되는 속도가 재생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영양 지원이 없으면 무릎이 약해지고 손가락에 통증이 생기며 결합 조직이 더 이상 근육과 관절을 지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이러한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콜라겐 수리를 돕는 비결은 그것이 풍부한 중요한 화합물인 글루타티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루타티온은 인체의 주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으며 콜라겐을 파괴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고 결합 조직을 복원하며 근육과 신경섬유의 퇴화를 방지합니다. 2020년 산화의학과 세포장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내 글루타티온 수치가 높은 노인들은 콜라겐 구조가 더 견고하고 관절 퇴화 지표가 낮으며 뼈 강도가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글루타티온의 가장 풍부한 식이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콜라겐 재생에는 단백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칼슘을 뼈로 이끌어 부드러운 조직에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로 인해 연골과 신경이 칼슘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을 포함하고 있어 DNA 수리와 세포 갱신을 지원하며 이는 콜라겐 섬유 재생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에 있는 프리바이오틱 섬유는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 등 콜라겐 합성의 중요한 요소들의 흡수를 돕습니다. 만약 무릎이 느슨하거나 엉덩이가 약해지거나 팔을 올릴 때 팔꿈치에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결합 조직이 퇴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이러한 기초 구조를 회복시켜 몸을 다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스파라거스를 섭취해야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가볍게 찌거나 구운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글루타티온과 엽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마늘 또는 약간의 레몬 주스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촉진됩니다. 과도한 가열을 피해야 활성 성분이 손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주 몇 번씩 섭취하면 콜라겐을 복원하고 염증을 줄이며 힘이 없거나 뻣뻣하거나 불안정한 부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피부가 처져 있다고 느낀다면 나이를 탓하지 마세요. 실제 원인은 콜라겐의 손실입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신체의 수리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제입니다.